실제로 저희가 로아스는 24만 7천? 예, 백단가가 거의 40% 이상, 구매 전환율 한30% 정도 이상의 좋은 효율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우와. 오랜만에 찾아온 소피아입니다. 자사몰에서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이론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 경험에서 나오는 실전 운영 팁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엑기스만 뽑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뷰티 브랜드 어뮤즈의 유상혁 MD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뮤즈 공식몰 MD를 맡고 있는 유상혁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희 또 상혁님이 이렇게 태닝키티 요즘 굉장히 핫템이죠. 이것도 또 선물을 주셔가지고 어뮤즈 팀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저희 어뮤즈는 행복하게 태어난 제품만이 이제 우리의 삶을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선보이는 비건 앤 웰니스 뷰티 브랜드입니다. 저희 어뮤즈 성과 자랑 한번 하셔야죠. 저희 어뮤즈 브랜드 자체가 매년 진짜 30% 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다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24년 기준으로 저희가 자사몰 매출이 한 41% 정도 성장을 했어요. 저도 24년도에 입사를 하게 됐고 오게 되면서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성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사몰에서 매출 성장시킨다는 게 요즘 시장에서는 되게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 풀어나가신 노하우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를 오늘 좀 열심히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네. 3가지 스텝으로 좀 나눠가지고 전략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실전으로 겪어보고 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도움되실 수 있도록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희가 이제 고객 구매 여정을 3스텝으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자사몰로 고객을 데려오는 거.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사몰에 고객을 데려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출을 전환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공유를 주실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사몰을 떠난 고객을 어떻게 데려오느냐, 이렇게 3가지 스텝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뮤즈 팀은 자사몰에 대한 중요성이 팀 내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뮤즈란 브랜드로 오게 된 것도 이 자사몰을 좀 키우고자 오게 된 거였습니다. 대표님이 굉장히 수건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계시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여서가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 제품을 사는 고객 정보가 플랫폼에 조금 집중되어 있고, 사실 플랫폼에서 고객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는 거는 우리 고객이보다는 플랫폼에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좀 사용해 보시는 고객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사에서 고객을 관리한다라는 가장 키워드는 결국에는 우리 브랜드를 좋아해주고 계속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려나간다가 자사몰의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자사몰로 고객을 데려오냐, 옛날 명동 아시나요? 옛날 명동 가면은 왜 앞에서 전단지 뿌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 전단지를 들고 매장에 들어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단지 뿌리는 걸 퍼포먼스 마케팅 이지 않을까. 전단지를 혹시 어떻게 좀 돌리셨는지. 핏한 광고 매체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뮤즈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은 메타나 유튜브나 특히 약간 X나 틱톡 같은 거를 좀 많이 반응해주시고 사랑해주고 계시거든요. 그에 맞는 컨텐츠를 좀 트렌디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회사 내부에. 저는 자사몰 담당자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약간 숟가락만 들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프로모션에서 밀고자 하는 제품을 꼭 이런 마케팅과 연계해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런 되게 여러 가지 광고 매체 통해서 금액을 쓰고 계시는데 신제품 출시했을 땐 좀 어떻게 플레이하고 계세요? 더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광고비의 약간 정석적 비율이라고 하면은 목표로 하는 매출 한 10% 정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신제품을 출시할 때는 저는 20-30% 정도의 광고비는 투입해서 실제로 고객분들이 제품을 경험하고 좋은 경험을 통해서 재구매로 이끌어낼 수 있는 좀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이어서 얘기해 볼 거는, 아까 이제 전단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객한테 핏한 매체를 통해서 고객을 데려오고 나면은 이 안에서는 좀 어떤 걸 상영님은 기획을 하고 계시나요? 첫 구매 유도 캠페인이라고 고객님들이 회원가입을 하시고 난 뒤에 즉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 5,000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혜택들을 모르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탈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막고자 첫 구매할 때 바로 즉시 사용 가능하다라는 팝업을 띄워서 전환 매출이 날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로아스는 뭐 24만 7천?
예, 퍼센트 정도? 예를 들어서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면 한 247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예시로 그렇고 금액이 아무래도 좀 더 높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 캠페인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그 효자 캠페인으로 채널톡 안에서도 좀 유명한데 실제로 최근에 저랑 만나뵀던 고객사 중에서도 구매 전환이 이제 몇 퍼센트는 올라갔다, 뭐 몇십 퍼센트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거는 되게 좋은 캠페인인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말고 또 좋은 추천해 주실 캠페인 또 있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좀 고민을 해서 진행했던 게 객단가가 굉장히 공식물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객단가를 좀 올리고자 이제 장바구니에서 좀 업셀링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을 해봤어요. 35,000원 미만 담은 장바구니 페이지 내에서 조금만 더 구매하셔서 35,000원이 넘으시면 마이 어뮤즈 파우치라든가 태닝 헬로키티 키링 인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드린다라는 팝업 얼럿을 주면서 좀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조금 더 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좀 설계에서 좀 진행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서 객단가가 거의 40% 이상 증가를 했어요. 뭔가 단순 할인되는 부분들로 고객분들한테 이런 감성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이런 굿즈나 아니면 뭐 단독 구성이나 저희 어뮤즈 내에서 좀 드릴 수 있는 강력한 구매 요인 요소가 좀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좀 객단가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뮤즈 왜 한참 이거 키티 이 캠페인 하셨을 때 제 친구들도 이게 또 뭔가 바이럴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들어가서 45,000원 이상 구매를 해야지만 준다. 이게 진짜 바이럴이 아닐까. 너무 잘 만드시고 잘 기획하시고 타겟을 되게 잘 정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혹시 있으세요?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이번 연도 1월에 멤버십을 도입하게 됐어요. 회원가입하신 부분들이 첫 등급의 어뮤즈걸인데 이런 어뮤즈걸 고객분들한테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시면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 같은 거를 좀 안내하는 메시지를 좀 만들었어요. 안내 메시지를 받으신 고객분들 중에서 구매 전환율이 한 30% 정도 이상 이것도 사실 업셀링의 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고객분들한테 다음 등급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남았다는 너치를 주고 아 그렇구나 내가 얼마만 구매하면 이제 다음 등급이 되는구나. 근데 등급이 됐을 때 그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잘 못 떨어진대요 고객들이. 그래서 등급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브랜드에서 되게 VIP 대접을 받다가 못 받게 되는 게 싫어서 등급을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자사 플레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사몰에서 어떻게 이제 고객분들을 구매 전환도 시키고 업셀링도 하는 그런 파트들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저희가 많이 설정을 한다고 구매 전환이 많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재적소에 뭔가를 보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상현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분리를 하셨고 또 분석은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고객분들 한 분 한 분의 좀 데이터를 좀 많이 뜯어보기도 했고 성공도 많이 해보고 실패도 많이 해보고 이런 산전수전 겪어보면서 경험을 통해서 좀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뜯어본다고 했을 때 엑셀로 다운받으셔서 보고 그러셨나요? 물론 엑셀도 다운받아서 보기도 했지만 여러 툴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몽신몰 내에서 핫자라든가 클라리티 같은 방문자의 스크롤 패턴이라든가 클릭 히트맵이라든가 이런 세션 리플레이를 통해서 UX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서 고객분들이 클릭이 가장 높은 위치에 중요한 카테고리나 이런 이벤트 내용을 거기에 둔다던가 아니면 약간 방문자분들이 스크롤이 끝나는 지점 안에서 프로모션 핵심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상단 배너 같은 걸 넣어서 노출했던 게 좀 전환 매출을 높이는데 좋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궁금한 건 금액이 비싸진 않았는지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저희가 어쨌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대의 매출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무료 기능 내에서 최대한 받고 무료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이렇게 가성비 있게 최대의 매출을 낼 수 있는 툴들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근데 저희 홈페이지가 카페24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카페24 내에도 약간 애널리틱스를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평소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많이 활용하고들 계신데 그거 말고도 카페24를 사용하신다면 카페24 애널리틱스 통해서 방문자나 이런 구매자분들이나 이런 데이터를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데이터를 잘 들여다보면 감이 오거든요. 여러 가지 좀 가설을 세워서 실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런 답이 좀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근데 이제 저희가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담도
되게 한몫한다고 생각은 해요. 왜 이거를 취소하게 됐는지, 왜 반품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카페24에서 왜 애널리틱스 통해가지고 정보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채널톡도 그 되게 로하게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어느 페이지에 들어오셨다가 상담을 시작했냐, 어떤 페이지를 처음 보고 들어왔냐, 이런 데이터들도 볼 수 있어서 그런 거 통해서도 좀 인사이트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채널톡 안에서도 고객 연락처 부분에서 세그먼트별로도 고객 데이터를 좀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LMS나 카카오톡이랑 마케팅할 수도 있고 편리하게 돼 있어요. 채널톡 내에서도. 이 부분도 좀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난다. 사장님은 상담은 따로 안 하시죠? 해요. 하세요? 상담도 직접 하실 때 있으세요? 고객분들의 이런 목소리를 좀 듣고 싶기도 했고, 저희 대표님도 굉장히 CS 이런 부분들이 메일이 오시면 굉장히 좀 세심하게 그 고객분들을 케어해 주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제가 CS 담당도 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원하시고 어떤 부분들에 불만이 있으시고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야겠다. 제품적으로도 의견을 많이 주세요. 그쵸. 새로 제품을 저희가 런칭할 때 그런 보이스를 저희가 좀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상현님하고 미팅했을 때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원영님이 쓴 틴트 뭐냐, 맞아요. 원영님이 이 이미지에서 쓴 거 뭐냐, 이렇게 엄청 로하게 물어보신다라는 걸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상담을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 막 챗봇에다가, 그쵸? 맞아요. 원영님이 쓰는 틴트 모아서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부분들을 원영님 룩북으로 페이지로 이어지게 해서 그 룩북 안에서 실제 사용된 제품들을 넣어놨거든요. 전환 매출로도 효과가 좋았던. 그럼 상현님 그냥 우주 자사몰 그 자체셨네요? 그것까진 모르고 있었는데 어뮤즈 자체였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자사로 데려오고 자사 안에서도 고객분들을 잘 유치시키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든 브랜드들의 고질병, 떠난 고객은 어떻게 잡아오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장난으로 바지가랑이라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어뮤즈 자사몰도 떠나는 고객들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은 좀 어떻게 다시 오게끔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굉장히 좀 정성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 같아요. 고객분들이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잡아내보자.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신상 같은 거 좀 출시했을 때 다양한 소식들을 좀 계속 그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전달드리고 이렇게 해야 한두 번 뭐 그 안에 돌아오실 수도 있지만 돌아오시지 않는 고객분들도 노력한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품을 구매하고 이제 재구매 시기가 좀 다가오거나 지난 고객분들한테 좀 특별하게 그 고객분들한테만 드리는 약간 비밀 링크 형식으로 팝업을 좀 띄웠었고, 마케팅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내 재구매 시기가 다가오기도 했고 좀 다른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한테만 준다고? 나한테만 이런 특별 혜택을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그먼트를 딱 나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재구매 시기도 다 다르시고 각각 다르게 설계했던 게 효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요즘 그 이커머스에서 진짜 많이 플레이하시는 게 카카오 풀친도 많이 쓰시고 문자로도 많이 보내시고 그러는데, 두 개 다 하게 되셨을 때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실제로 이 두 개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카카오톡으로는 장바구니에 담아두시고 한 3일 정도 지난 고객분들한테 장바구니 쿠폰이 있고 지금 이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굉장히 좀 효과가 좋았었고, 저희가 여러 세그먼트별로 아니면 특정 제품을 좋아하시는 부분들, 아니면 할인을 좋아하시는 고객분들, 신상에 좀 반응하시는 부분들, 이런 고객별 모습을 좀 추출하고 있는데, 추출해서 고객분들한테 보낼 때는 저는 LMS를 활용하고 있어요. 카카오톡과 이제 LMS 이 둘 다를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흔히 그 고객사분들께서는 무조건 풀친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객사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제가 겪어본 바로는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꼭 카카오 풀친이 효과적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좀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특정 플랫폼 내에서도 여러 행사를 집중하는 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브랜드에서 너무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냥 흔히 말하는 묻히게 돼요. 나가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탈이 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고객분들을 세분화해서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좀 LMS가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효과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실제로 고객사분들 많이 만나봬도 충격적인 얘기를, 뭔 얘기 많이 해주시냐면, 문자를 보냈더니 다 수신겁을 하더라. 저희 브랜드는 막 80%가 수신겁에 막 이런 고민하시는 팀들이 있으셔서. 근데 그런 얘기할 때 저는 무분별한
친절한 문자를 보내서다라고 얘기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세그먼트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어뮤즈는 좀 상황이 어떠신가요? 고객분들이 관심 없는 할인이나 행사 내용 같은 걸 계속 보내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저는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인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브랜드 입장에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고객분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넣어서 각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헬로키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닝 헬로키티를 런칭할 때 헬로키티에 반응하셨던, 구매해 주셨던 고객분들, 이런 분들한테 세 단장을 한 태닝 헬로키티를 만나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진짜 세그먼트 나눠서 딱 그 고객한테 금액 딱 써가지고 바이럴도 만들고 매출도 전환시키는 그런 걸 하셨던 거네요.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브랜딩적인 측면이었을 것 같은데, 헬로키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제품을 강조해서 하셨던 것도 있으셨어요? 그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풀어드릴 수 있는,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참 저희가 황사나 미세먼지가 좀 심했었잖아요. 황사나 미세먼지로 좀 피부가 걱정되세요? 미세먼지 황사 방지 특허를 가진 듀젤리 쿠션은 걱정이 없어요.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고객분들 뭔가 구매 전환 시키려고 할 때 되게 쉽게 생각하면은 쿠폰 주면 되지 않을까? 혜택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브랜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그 설득? 이 더 키가 되고, 이렇게 우리 제품에 대해서 당신한테 지금 이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세일즈적인 메시지를 담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마케팅 중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로감 있는 광고 문구보다는 공감되는 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이제 어뮤즈 팀의 상영 MD님 모시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정말 이걸 다 알려주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공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사례들을 제가 알려드린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만큼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 고객분들에 대해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게 저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공부하고 놓치지 않게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뮤즈에 오기 전에는 숫자에 좀 치우쳐져 있었어요. 고객분들보다는 그냥 매출, 숫자 이런 부분들을 크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뮤즈에 오고 나서는 어뮤즈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은 뭔가 어뮤즈 브랜드 자체를 굉장히 좀 아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CS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제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사랑해 주신다는 부분들, 표현해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뮤즈를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시는 고객분들을 좀 소중히 응대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정말 그 어뮤즈 저희 사랑해 주시는 회원분들이나 고객분들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되게 제가 아끼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뵈면은 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는데 시간이 없다, 아는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부러 좀 시간을 내세요? 상영님은? 일부러 약간이라도 시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에 일단 출근하게 되면은 매출을 보겠죠. 그쵸. 매출을 보고 난 뒤에 이 매출이 왜 났을까라는 거는 이제는 고객분들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채널통 내에서도 이번에 대시보드 내에서도 이런 로아스라든가 맞아요. 매출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서 고객분들이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이 물론 효과가 좋다고 하지만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개선해 나가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에 대한 스터디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사영님 모시고 많은 내용들 전달을 드렸어요. 저희가 오늘 전달드린 내용들은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 본문 링크 참고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채널 특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실전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하면은 더 많은 영상들 준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마무리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인가? 그거 같이 혹시 하셨나요? 어떻게? 그냥 마지막에 이것만 한번 해서. 그래서 저희 이제 더 많은 영상들 준비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